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핵잠수함이 탑재할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원자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핵잠수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수중에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낮은 출력의 원자로로 우리의 핵잠수함이 얼마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볼까 하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핵잠수함을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감히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핵잠을 만들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국산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핵잠수함을 도입하느니 차라리 그냥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도입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우리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버지니아급을 건조해서 도입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바보입니까?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요? 버지니아급의 초도함인 버지니아가 처음으로 취역한 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건 2030년대 중반이고요. 결론은 버지니아급과 우리의 핵잠수함은 시간적으로 30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론은 우리의 잠수함 기술이 미국보다 3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 만드는 핵잠수함이 2004년에 초도함이 등장한 미국의 버지니아급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잠수함에 적용될 신기술, 그 중에서 추진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KDDX의 추가적인 정보인데요. 결론은 분명 우리의 KDDX는 다음 달인 12월에 있을 방추위에는 상정되기로 했지만 아직 사업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을 위한 사업분과위가 12월 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우선 11월 14일에 있었던 사업분과위에서는 현대와의 수의 계약을 주장한 방사청이 엄청나게 깨진 것 같고요. 분명 기존까지는 사업분과위의 민간 위원들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정부 측 위원들도 방사청을 비난하고 수의계약안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웬만하면 방사청의 편에 서주는 정부 측 위원들도 방사청의 행동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직접 나서서 방사청을 비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KDDX의 현대와의 수의계약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 측 위원들까지 반대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수의계약은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상생안과 경쟁입찰 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방사청의 일부에서 내놓고 국회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는 상생안이 채택될 것 같지만 문제는 저번에 방사청에서도 상생안은 현대와 한화의 단합 가능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생안보다는 경쟁입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라면 올해 11월에 끝나기로 했던 현대의 벌점이 1년 연장되었고 그래서 만일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한화가 사업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가 이 사업을 따내면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KDDX 사업은 몇 년이 지연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더 이상 현대와의 수의 계약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새로운 방사청장이 임명되었다는 점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임명된 새로운 방사청장이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아무튼 새로운 방사청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분명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페루의 장갑차 제조 공장이 완성되어서 드디어 장갑차 조립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공장에서는 현대로템의 장갑차만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급하는 소형 전술 차량도 이 공장에서 조립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과 차륜형 장갑차가 조립되게 되고 나중에는 흑표 전차도 이 공장에서 조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우리의 해성 대한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UAE 수출용 천공투의 발사 시험이 최근에 있었고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UAE에 대한 천공투의 첫 납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래서 지금 UAE용 천공투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UAE용 천공투의 특징은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군의 천공투와 달리 UAE용 모델은 A사 레이더를 다기능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용 천공투도 개발 중이라는 점입니다. 일견 사우디도 UAE와 동일한 모델을 도입할 것 같은데
사우디 모델은 UAE용 천국 모델과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특히 다기능 레이더의 성능이 아주 약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성능이 증가했냐면 다기능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가 사우디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사우디는 이미 존재하는 UAE 모델이 아닌 별도의 개발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달라고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웃기는 게 사우디가 UAE와 다른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달라고 한 이유는 뭔가 UAE와 다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사우디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랍권에서 사우디는 UAE에 비해서는 형 같은 국가이고 그런 사우디가 UAE와 동일한 성능의 천공을 도입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UAE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우수한 천공을 원했고 그래서 바로 이 자존심 때문에 별도의 개발비까지 지급하면서 UAE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천공을 개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이게 중동 문화라니 우리가 어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UAE용 천공2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UAE용 천공의 첫 납품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우디용 천공은 한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뭐 돈을 준다고 하는데야 우리가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버지니아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하나를 하죠.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매국노가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분명 핵추진 잠수함을 한 번도 건조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계보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362 사업을 통해서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의 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은 중단되지 않고 그 후로도 우리는 꾸준히 핵잠수함을 개발했고 더 웃기는 건 우리 연구자분들은 우리의 핵잠수함 모델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를 핵잠수함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한 핵잠수함 모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는 핵잠수함을 단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핵잠수함 계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자력 협정이나 그리고 IAEA의 사찰을 피할 방법을 아주 많이 연구했고 그래서 우리 개발자분들이 초반에 개발한 핵잠수함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던 SMR을 우리의 핵잠수함에 탑재하는 연구와 핵잠수함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모델의 핵잠수함을 많이 내놓은 곳은 주로 원자력 연구소 등 핵원자로 개발 부처에서 주로 많이 내놨고요. 그러나 이런 함선들은 여러분도 예상을 했겠지만 그 성능에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해양과학기술원 등 주로 새로운 함선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들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대한 소음이 적은 그러니까 정숙한 핵잠수함 등 최대한 높은 성능의 핵잠수함 개발 모델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핵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두 가지 핵잠수함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력 연구 기관들이 중심이 된 핵원자로 중심의 핵잠수함 계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연구소 등이 중심이 된 최대한 정숙한 핵잠수함을 연구 개발한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핵잠수함 모델만 해도 7개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연구자들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핵잠수함을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구자들의 수십 년간의 노력을 무시하고 버지니아급을 도입하자는 건 말 그대로 매국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앞으로 버지니아급을 건조하자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주로 우리의 해양연구소들이 내놓은 최대한 조용한 잠수함, 그 중에서도 추진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버지니아급은 지금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이라는 건 둥그란 링 안쪽에 프로펠러를 배치해서 프로펠러의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인 프로펠러인데요. 이걸 처음 개발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트라팔가급 전략원잠에 처음으로 펌프제트를 적용했고 그래서 잠수함의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급에 들어가는 펌프제트도 정확히는 바로 영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된 모델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펌프제트를 잠수함에 적용한 건 시울프급 공격원자력 잠수함 때부터이고 버지니아급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은 분명 소음은 극단적으로 줄여주지만 추진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프로펠러에 비해서 펌프제트는 그 추진 효율이 7에서 15%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은 주로 핵추진 잠수함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출력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에는 펌프제트가 적용된 적이 없고, 다만 과거에 프랑스가 호주에게 만들어준다고 했던 쇼트핀 바라쿠다급에만 펌프제트가 적용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쇼트핀 바라쿠다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디젤 잠수함에서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장보고3에도 펌프제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장보고3에는 소노스톤으로 만들어진 치력 프로펠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펌프제트 프로펠러를 개발하고 있었고, 재미있는 점은 마침 올해 우리가 개발하던 펌프제트 프로펠러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펌프제트 프로펠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저소음 추진기 특화연구실을 개설해서 개발을 했고요. 사업명은 잠수함 펌프제트 추진기계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개발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미국의 버지니아급의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과 동등한 성능의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의 개발을 끝낸 상태이고요. 원래라면 이 다음 과정이 바로 실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펌프제트를 달아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연구자분들은 지금 개발한 펌프제트의 성능에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개발한 펌프제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소음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고속항주 시에 발생하는 소음인데요.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특정 속도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면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 펌프제트는 이 소음이 퍼지는 걸 막아주기는 하지만 아예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추진 시스템은 바로 펌프제트에 복합재를 적용한 새로운 펌프제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복합재 소재를 사용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는 15노트 정도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했다면 복합재로 프로펠러를 만들면 20노트 정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펌프제트에 복합재를 적용한 새로운 펌프제트를 개발한다고 하고, 이 기술은 미국의 버지니아급의 추진 시스템을 한 단계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차기 잠수함용 복합재 펌프제트라는 이름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5년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업은 그냥 시험용 모델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함선에 적용하는 적용시험까지 개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1단계로 해양과학기술원의 시험용 함선에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는 걸 시작해서 2차로는 해군에게 잠수함 한 대를 빌려서 실제 군사용 잠수함에 펌프제트를 탑재하는 시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해군에서 운용하는 장보고원급 한 척을 빌려서 시험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복합재형 펌프제트가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에 적용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지니아급에 적용된 추진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자분들은 이것도 만족을 못하고 이걸 뛰어넘는 추진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번 마덱스 때 한화에서 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 기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이 새로운 추진 시스템의 원리를 100% 이해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펠러와 함께 주요 소음원으로 여겨지는 건 바로 추진축입니다. 추진축이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마찰소음이 잠수함의 주요 소음 발생원이고요. 그래서 잠수함들은 추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부터 고가의 저소음 베어링을 개발해서 추진축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추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림구동계입니다. 림구동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잠수함들은 추진축을 전기로 구동되는 모터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방식은 바로 이 모터가 잠수함 내부에 있고 그 모터로 추진축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추진축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림구동계란 쉽게 이야기해서 잠수함을 추진하는 모터를 함선의 내부에 두지 않고 잠수함의 외부에 두는 방식이고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서 많이 사용하는 펌프제트에 슈라우드 링을 모터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슈라우드 링 모터에 의해서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로 아예 이 방식은 추진축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수함 추진 시스템의 꿈의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1임 구동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이 기술을 우리나라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림구동기를 자신들의 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등 당연히 잠수함에 있어서 꿈의 추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서 개발 중인 추진 시스템입니다. 아마 그래서 분명 미국에서도 바로 이런 림 구동계를 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런 최신 추진 시스템은 미국의 버지니아급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버지니아급의 추진 시스템은 과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소노스톤 기반의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은 미국도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겠지만 버지니아급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차세대 잠수함에나 적용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핵잠수함의 성능을 비교한다면 그 대상은 미국의 차세대 잠수함이어야지 결코 2004년에 등장한 버지니아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버지니아급에 적용된 추진 시스템을 2단계는 더 뛰어넘는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버지니아급보다 못한 핵잠수함을 개발할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입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는 분명 새로운 혁신적인 성능의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추진 시스템은 주로 소음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추진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저렴한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SMR 기반의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원자로의 출력이 다른 나라의 잠수함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추진 시스템의 소음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서 낮은 출력으로 높은 속도를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직은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얼마나 소음을 줄이느냐는 거지 속도를 얼마나 증가시키냐는 아니니까요. 특히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출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출력 대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잠수함은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에 비해서 출력이 떨어지고 이 떨어진 출력으로 최대한 높은 속도를 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복합제 펌프제트나 림구동계를 적용하면 분명 소음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특히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은 일반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에 비해서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펌프제트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 작은 출력으로도 높은 속도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2030년대 중반에 개발될 우리의 핵잠수함에는 림구동계까지는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고 복합제 펌프제트가 적용되겠죠. 그러나 이 복합제 펌프제트만 해도 이미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한참 뛰어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추진 시스템만 봐도 이미 버지니아급은 우리의 핵잠수함의 비교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핵잠수함이 버지니아급보다 30년 뒤에 개발되는 건데 30년 뒤에 개발되는 우리의 핵잠수함이 버지니아급보다 못하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얼마나 더 뛰어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이지 결코 버지니아급은 우리 핵잠수함의 비교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 연구자분들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핵잠수함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꾸준히 새로운 핵잠수함 모델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수십 년간의 노력이 지금 결실을 보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 우리는 우리의 핵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자분들이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